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아침소입니다. 저는 30일 중 딱 6일만 일을 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중 15일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직원을 뽑아 한 달 중 6일만 일하게 됐습니다. 호텔은 직원에게 맡기고 지금은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직원 채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직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월급 받고 잠수 타는 직원도 있었고 갑을 받고 잠수 타는 직원도 있었고 고객이 불친절하다는 리뷰를 남겨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더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왜 일을 안 해놔서 내가 하게 만드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어리다고 반존대하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뭐 그건 대표가 해야지 하면서 말끝 약간 흐리면서 반말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안 좋은 태도를 가진 직원을 당장 자르지 못하고 휘둘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당장 자르고 싶지만 가게에 지장이 생기니까 최대한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평생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해고야. 좀 유치하죠? 그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직접 일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원이 뽑기 운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직원이 오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좁을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면접 때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내 잘못이 아닐까? 지금 당장 일할 일손이 필요해서 선별 과정이 아니라 선착순제로 직원을 뽑은 게 아닐까? 사장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든 게 내 탓은 아닐까? 대충 일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과연 나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내 탓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알바를 뽑으려고 면접을 봤었는데 24살의 어린 친구라 면접 때 별로 물어볼 말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어떤 일 해봤냐 뭐 이런 뻔한 질문들만 하다가 물어볼 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질문이나 해봤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손님에게 불친절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사실 이 질문을 하고도 바로 후회가 됐습니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지 않나 싶었거든요.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당연히 불친절했던 순간이 없다고 대답을 하겠지. 누가 면접 와서 네, 불친절한 적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그때 사장님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게 손님을 대할 때 티가 났었고 그래서 사장님이 네 기분에 따라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 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지 않았나 싶었던 질문이 결과적으로는 꽤 괜찮은 질문이더라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이 친구는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다. 방어 기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감정에 따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걸 이전 사장님한테 혼나면서 배운 친구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채용이 돼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면접 왔을 때는 단기 알바니까 뭐 대충 일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때 그런 질문을 듣고 나니까 아 여기는 친절에 대한 기준이 높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하면서 일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직원을 뽑는 게 실패했던 이유가 그 사람의 태도, 말투, 표정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나의 오만함 때문이었을 수 있겠구나.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정말 의미 없는 면접 질문들만 던졌었구나. 그런 식으로 대충 보는 면접이 대충 일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직원을 뽑을 때는 조금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집 공고부터 신경을 좀 썼어요. 모집 공고가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 장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장 규정도 넣었고 또 우대사항 같은 거에 보통은 경력직 우대 이렇게 적는데 저는 경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쪽 업계분들 특징이 경력이 있으면 예전에 일했던 방식 그대로 일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네네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면서 대충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력보다는 우리 호텔에 맞게 배워서 일하실 분을 우대한다는 의미로 이런 글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더니 일주일 동안 20분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두 면접 보러 오시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지원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 면접을 받습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자분이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가게는 어떤 곳이었나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가게를 기억해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 많았어요. 불친절한 가게요?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었고, 뭐 요즘은 다들 친절하게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면접으로 거르다 보니 총 20분의 지원자 중에 합격한 사람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대면 면접을 보러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본인이 친절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급여가 B1인데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불가피하게 쉬어야 하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 있을까요? 불가피하게 퇴사를 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일하셨을 때 지각은 몇 번 하셨나요? 근무 중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입사 전 사전에 고지받지 않는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받는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실 건가요? 전에 근무하셨던 곳에 부당한 처사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하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수개월간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니 마인드, 태도, 성실성, 유연함,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지원자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 제가 준비한 게 근무 매뉴얼이었습니다. 직원도 사람이라 알려줬어도 깜빡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적을 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불을 켜고 보일러를 끄고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냉난방을 켜고 주차장 조명을 끄고 음악을 틀고 등등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두 다 일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 일단 교육을 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 매뉴얼 보며 하나하나 알려주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원이 업무를 까먹는 일도 거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 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박스를 지워가며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지를 않았었어요. 핑계를 대자면 굳이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하는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걸 만들지 않았었어요. 직원이 퇴사를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그 한두 번을 위해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더라고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저는 수십 번의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면접을 봤던 거죠. 한마디로 지난 10년 동안 저는 면접자로서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고 초보 사장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매뉴얼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프로세스로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용된 직원분은 지금까지 제가 채용한 분 중에 가장 최고의 지원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침소 유튜브 채널에서는 소소하지만 더 나은 사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을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운영이 힘든 모텔 호텔을 운영이 잘 되는 모텔 호텔로 바꾸는 컨설팅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